하이썸! 오늘은 고기를 조리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요리사들도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이름을 들어봤거나 혹은 들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고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작용인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쇠고기를 플라스틱 용기 안에다가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일단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고기가 접촉되는 면의 온도가 최소 130도여야지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을 세 가지 정도로 가볍게 분류를 해보자면 습식 조리법, 건식 조리법, 그리고 딥회 프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습식 조리법은 스티밍, 포칭, 블렌칭, 물을 이용하는 재료가 마르지 않은 상태인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건식 조리법으로는 브로일링, 소테잉, 베이킹 등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크를 만들 때는 습식 조리법 형식이 아니라 주로 건식 조리법을 사용하거나 습식을 거쳤다가 마지막에 건식을 거쳐주는 작업을 하거나 무조건 건식을 거쳐야 완벽한 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마이야르 때문이고요. 물은 100도에서 증발되는데 물이 증발하는 습식 조리법을 넘어서 고기의 표면을 지져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온도는 지켜주셔야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데 130도는 말 그대로 미니멈의 온도이지 적합한 온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프라이팬의 면적, 고기의 중량, 고기의 온도에 따라서 팬의 겉면 온도가 130도라도 고기가 너무 차갑다면 당연히 마이야르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온도에 맞추지 마시고 150도 이상 180도 이하로 조리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계시던 마이야르 반응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는 마이야르라고 하는 반응이 카미유 마이야르라고 하는 실존 의사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대학은 의대로 진학해서 본격적으로 과학 및 화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다가 화학을 접목한 생화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했어요. 1912년 34살의 나이에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미노산과 당을 함께 넣고 고온에서 반응을 시켰을 때 용액이 갈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고기 구워 먹다가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스토리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마이야르가 살아생전에 마이야르 반응에 대한 완벽한 이론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말은 20세기에 식품을 연구하는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연구를 통해서 고기를 조리할 때 생기는 향과 맛이 아미노산과 당의 반응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가장 먼저 연구를 진행했던 마이야르의 이름을 따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맛과 향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기의 맛, 그건 어떤 맛인가요? 삼겹살을 노릇하게 구웠을 때 느껴지는 그 맛있는 향기와 감칠맛이 정말 고기의 맛일까요? 아닙니다. 고기의 맛은 여러분들이 육회를 드실 때 참기름과 배가 없이 고기만 먹었을 때 그 단백질에서 느껴지는 맛, 그게 고기의 맛이겠죠. 하지만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바뀌어버린 감칠맛과 고기를 구우면서 맛있겠다라고 하는 그 고기의 향은 원래 고기가 가지고 있던 맛은 아니라는 거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고기의 맛인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이야르 반응에서 생기는 분자 중에 딱 한 가지가 맛있는 고기의 냄새를 내는데요. 만약 이 분자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맛있는 고기의 냄새도 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굽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분자의 이름은 비스투 메틸3 프릴 디설파이드라고 하는 분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기의 향은 이 분자였던 거죠. 그래서 고기의 향을 내려고 하는 음식에는 이 분자를 토대로 한 인공 향료가 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프라이팬에서 쇠고기 등심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스테이크 굽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때는 빠르면서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소금은 고기를 굽기 직전에 바로 뿌려서 구워 줄 건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소금은 30cm 위에서 뿌려주셔야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뿌리실 수 있고 후추는 지금 뿌리지 않고 다 구워지고 난 다음에 취향에 맞게 뿌려주시고요.
스테이크 뒷면에도 소금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스탠팬보다는 철로 된 팬을 추천드릴게요. 스탠팬을 아무리 코팅을 잘해도 오랜 시간 가열하다 보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부분이 철로 되어 있는 프라이팬보다는 팬에 붙는 양이 더 많아요. 그러면 힘들게 만들어 놓은 크러스트나 마이야르의 결과물들이 고기에 더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라이팬에서 소비가 되는 것이죠. 식용유는 온도가 올라가면 묽어지기 때문에 옆으로 점점 퍼지게 됩니다. 팬에서 기름이 살짝 올라올 때 바로 고기를 넣어주세요. 등심의 겉에 있는 수분과 기름이 섞여서 증발되면서 유증기가 생기고 있죠. 고기는 30초에서 40초 사이로 한 번씩 뒤집어 줄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구우시면 정말 맛있는 스테이크를 집에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회색,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도 분홍색 빛깔이 있죠. 고기가 완전히 평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마이야르 반응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압력을 가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에서처럼 집게로 늘려가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하게 되면은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구간별로 짚어서 계속 눌러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 눌렀을 때 육즙이 더 새어나갈 수 있다는 단점도 있겠죠. 이번에도 뒤집고 보니까 마이야르가 전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뒤집고 한 자리에 놔두고 또 뒤집고 한 자리에 놔두고 하다 보면은 고기 덩어리 중에서 튀어나온 것은 마이야르를 넘어서서 새까맣게 탈 것이고 평균보다 안쪽으로 들어간 고기의 구간은 서서히 마이야르가 일어나면서 고기의 면 자체에 마이야르 반응이 골고루 일어날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기를 프라이팬 안에서 빙글빙글 돌려줄 겁니다. 스테이크 고기를 한 면씩 가만히 놔둬서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준 후에 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팬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집게로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고기의 무게를 통해 팬과 마찰시키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고기를 돌려주면서 뜨겁게 달궈져 있는 프라이팬 구간에 지나감으로 인해 더 높은 온도, 마이야르 반응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팬 안에 있는 기름을 순환시켜주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고기를 돌리면서 구웠던 거랑 한 자리에 넣고 구웠던 거랑 색깔의 분포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손바닥을 서로 비비면은 마찰열이 발생하듯이 스테이크와 프라이팬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마찰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등심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등심은 적당한 지방을 가지고 있고 너무 싼 부위보다 질기지 않으면서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로 프라이팬으로 조리하기가 정말 적절하거든요. 스테이크의 옆면을 구울 때도 이곳에서 지졌다가 저곳에서 지졌다가 하는 이유가 마이야르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지졌던 지점을 떠나서 달궈져 있는 다른 지점에 갖다 대면 지속적으로 뜨거운 온도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옆면도 살펴보니까 마이야르 반응이 정말 잘 일어났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자, 이렇게만 끝나버린다면은 스테이크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니겠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마이야르 반응은 고기의 표면적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기의 표면적을 넓혀줄 거예요. 그 말인즉슨 똑같은 중량의 쇠고기지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난 면적을 넓히겠다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구워지고 난 다음에 고기를 두께만큼의 폭으로 썰어주세요. 이 방법으로 등심을 조리해 드시면은 이때까지 먹었던 스테이크랑은 정말 다른 맛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왜 고기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모든 면을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켜서 서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조리해 드실 때 고기의 익힘 정도가 웰던이든 미디움 웰이든 미디움이든 전혀 상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웰던으로 구우시더라도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크기의 모든 면적에 비스투메틸3프릴 디설파이드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궁극의 맛을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도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이야르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마이야르 반응과 시어링을 함께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마이야르 반응만 이야기해도 벌써 10분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더 깊게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정도 설명해서 줄이고 나머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아니면 인터넷 서칭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고기 굽는 법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채소나 소스를 곁들이지 않았는데요. 꼭 채소와 함께 소스와 함께 만들어 드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